네, 저금리를 이기는 ETF 시간입니다. 오늘 김수환 대리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요즘에 워낙에 시장이 녹록지가 않아서 객장에서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요즘 좀 어떠세요? 뭐 국내 주식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서 네. 뭐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반면에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주식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. 주식이라고 하면은 뭐 네. 국내 주식도 되겠지만 ETF도 어떻게 보면은 선물보다는 주식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네.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주식이나 아니면 ETF 같은 상품도 좀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품들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 쪽에서 지금 다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. ETF 쪽이. 일단 글로벌 시장 동향 시끌시끌했잖아요. 일단 좀 점검해 볼까요? 네. 일단은 뭐 많이 알려진 파리 테러 사건은 일단은 접어두고요.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주요 증시인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일단 11월 11일 광군절 날 이제 뭐 알리바바에서 16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네.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를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 이렇게 지표들이 조금씩 뭐 전달이나 뭐 전년도보다 뭐 0. 몇 프로 아니면 1%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투심의 불안감들이거든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투매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정상적인 하락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서 그렇죠. 네. 가장 두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광군절을 비롯한 이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좀 중국 경제가 아직도 힘이 있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조금 안겨주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아직은 뭐 긍정적이고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라고 조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뭐 추가적으로도 뭐 이렇게 광군절이나 뭐 이런 거 좀 제외하고라도 뭐 파리에서 이제 테러가 나서 월요일 날 장이 개장했지만 뭐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은 다 굉장히 조금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중국 증시는 그나마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런 투심들이 그런 불안 심리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.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뭐 이렇게 12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위축된 투심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금 파리 테러로 인해서 하락의 이유를 찾은 듯하게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장중에도 미국 증시가 어제만 해도 굉장히 조금 큰 하락을 좀 하다가 막판에 저가 매수세와 파리 테러가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로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편입되면서 다시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파리 테러가 뭐 이렇게 약간 시장을 좀 더 탄탄하게 흘러가는 그렇게 흘러가게 하게끔 하는 그런 긴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.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이런 큰 이슈가 있었음에도 아시아 증시나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주식시장은 지금 파리 테러 공포에서는 그래도 좀 빨리 빠져나온 듯한 일단 오늘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유로화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잖아요.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나 엔화, 달러로 좀 많이 이동을 했는데 이런 게 조금 더 이어질지 상품시장 동향도 한번 좀 연관돼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파리 테러는 일단 유럽 쪽이기 때문에 유로화나 그 유럽 증시나 이렇게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더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파리 테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적인 요소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경제에 계속 악조건이 계속 조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일단은 그 유럽 경제가 이런 테러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위해서 그 수요가 조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그 프랑스를 주축으로 해서 그 유럽과 서방 주요국들이 이제 IS를 진압하기 위해서 강경책으로 이제 폭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국지전이나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들이 좀 확대될 경우에는 중동 하면은 또 원유 생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좀 더 그런 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가는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
주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관련 섹터에 그런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ETF나 아니면 해외 선물에 원유를 투자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같은 에너지 섹터에 있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달러당 2,300이 거의 지지선으로 계속 지금까지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. 의미 있는 지지선을 좀 지키면서 뭐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하긴 했었는데 뭐 안 좋은 소식이 또 반등하자마자 또 나오더라고요. 뭐 올 겨울이 뭐 역대 세 번째로 강한 엘니뇨 현상이 예상된다. 뭐 이런 악재들이 조금 나오고 그다음 달러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조금 반등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. 다만 뭐 천연가스 매수비로 조금 보신다는 분들은 2,300 지지선, 의미 있는 지지선 이탈하는가 아니면 계속 지키면서 흘러가는가에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둬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조금 지금 다시 조금 이슈화될 수 있는 게 테러 같은 게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런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위험 자산인 증시나 뭐 이렇게 뭐 파생이나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그런 자산들이 안전한 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. 대표적인 안전 자산 당연히 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뭐 국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달러도 요새는 굉장히 좀 안전자산화돼서 흘러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런 자금들의 이런 큰 흐름, 자금의 큰 흐름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예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추이 상당히 이 시점에서 좀 앞으로의 추이가 궁금해집니다. 사실 지난주에 금 상품 추천해 주셨잖아요. 온수당 1,100달러 선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추천해 주셨는데 예상치 못한 또 파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수익률 좀 점검해 볼까요? 일단은 제가 그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상품이 두 종목인데요. 두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금섬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약간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어요. 제가 그 11월 11일 날짜에 추천을 드리고서 지금 보면은 뭐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했지만 뭐 장중에 그 파리 테러 사건 때 보면은 장중에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하락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셨다면 뭐 장중에 11월 11일 날 들어갔어도 장중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수익 실현을 못했거나 진입하길 망설이신다고 하시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어가도 상당히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.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금선물 상품이 뭐 가격이 워낙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그 ETF를 추천드릴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금 가격이 현재는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유효한 상품이고요. 그리고 VXX라는 공포지수 상품을 보시면 11월 11일 날짜에 추천을 드려서 뭐 2%, 그 다음날 8%, 그 다음 6% 오르고 다시 어제 날짜에 10% 동안 하락을 했는데요.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언급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타 상품의 ETF에 비해서 똑같이 한 배짜리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. 금선물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 같은 등락률을 봤을 때 완전히 거의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% 이상 상승이나 하락하는 그런 등락률이 없음에도 VXX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등락률이 심하잖아요. 이게 S&P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포인트 빠졌는데 이렇게 뭐 보면은 거의 한 16%, 17% 이상 상승을 했다가 어제 날짜에 또 한 1% 정도 상승을 하니까 10%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. 그래서 VXX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테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계 경제 뭐 막강한 뭐 이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이랬을 때 굉장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상품이 있고 이런 시점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라는 걸 인식하고 계셨다가 다시 한번 뭐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 때 투자 포인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. 이번 주에도 추천 같이 해주시나요? 그러면? GLD라고 하는 이제 ETF 상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이 상품은 투자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?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뭐 한 온스당 한 1,040불, 50불 이 정도 선에서 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. 뭐 어제 날짜에만 봐도 장중에 뭐 한 1,000 온스당 1,100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재하락을 했어요. 하지만 형 가격대가 매력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12월 금리 인상 뭐 대부분 이제 할 것이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이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현 온수당 한 1,100불 이하 가격에 이미 이 금 가격에는 그런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투영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. 막상 12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도 여기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측면에서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. 지금 추천드리는 GLD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한 배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당장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결판이 나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 가격 뭐 온수당 1,100불이 뭐 이렇게
그 수요와 공급의 그 마지노선 가격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그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공급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악재들까지 네.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한다면 현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또 대표적으로 금에 대한 그런 수요 욕구가 많죠. 굉장히 큰 나라 중에 네. 하나잖아요. 이 중국 증시가 살아난다는 것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현 가격에서 뭐 선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 내가 뭐 추가 증거금이나 반대 매매 이런 걸 버티지 못할 수가 있겠지만 ETF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 조금씩 사 모으면 분명히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래서 현 가격대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. 네, 상당히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안전하게 정말 수익이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네. 관점이신 것 같은데 네. 나는 좀 이 상품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가격대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좀 매도 한번 타이밍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? 네.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차트상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온스당은 1,100불 선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이 좀 있는 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. 뭐 지금 현재가 뭐 온스당 한 1,080불 초반인데 뭐 이 정도 들어가셔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오면 한 1,100불 선에서는 청산하셔도 어느 정도 뭐 저금리를 이기는 ETF라는 저희 네. 제목처럼 뭐 은행 금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익률이 네.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젠가 한번 40불이 깨질 뻔했잖아요. 예. 굉장히 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. 유가 동향 점검하시면서 오늘 상품 체크하시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셨더라고요. 네. 이번 주 상품으로요. 네. 이게 사실 이 대본을 준비하는 건 이제 월요일 날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오늘 하는 건데 네. 그 어제 그 지난주에도 VXX도 그렇고 이번에 USO라는 이 원유 상승 한 배짜리 ETF도 그렇고 월요일 날 강한 상승이 다 나왔어요. 그래서 네. 방송 시간을 조금 바꿔야 되나라는 개인적으로 막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뭐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41불 한 중반선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. 40불 초반선에서는 USO라는 그런 원유 상승 ETF 한 배짜리 들어가기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자리였는데 네. 일단 어제 날짜 좀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하지만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하락한다고 해도 34불, 33불 이렇게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. 하락해봤자 뭐 39불 정도까지가 지지선을 좀 받으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 USO라는 상품 자체가 그 상승형 레버리지 한 배짜리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도 괜찮은 시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도 파리 테러로 인해서 IS에 대한 그런 서방국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IS를 IS를 뭐 봉쇄한다 이런 정책을 조금 지속해 왔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좀 실효성이 있느냐 지상군을 투입해서 아예 차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든 IS에 대한 활동들을 이런 부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유가 상승에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서방국들이 좀 주요적으로 타격하는 그런 여러 주요 거점 중에 하나는 IS가 장악한 지역의 그 원유 공급 시설들, 원유 채굴 시설이나 공급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좀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할 경우에는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지금 뭐 군사 작전이 상당히 어떻게 될지는 물론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어떤 공급에서 약간 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보고 계신 것 같고 40달러 무너지면 무조건 이것도 매수 관점이신 거죠? 사실 39달러 선? 네. 현재 시황에서는 40달러가 무너지면은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. 하지만 네. 굉장히 뭐 어려운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는데 네. 원유 가격 40불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조금 틀려요.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시황을 기준으로 현재 이런 시황에서는 40불이 깨지면 매수가 유효하지만 네. 갑자기 오펙에서 뭐 지금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보다 2배 이상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네. 나왔는데 30불이 뭐 40불이 깨졌다. 이때는 오히려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. 네.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S&P가 2100선, 2000선 이렇게 100단위로 끝나는 단위의 변동성 장세가 일어나고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장 흐름은 그렇게 뭐 2000선에서는 매수, 2100선에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시황들이 크게 뭐 하락을 뭐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시황이거나 크게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시황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판단하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정확적인 시황을 판단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네, 같습니다. 제가 너무 단순한 접근식으로 아이고 질문을 아닙니다. 드렸나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상품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
네, 김수환 대리와 함께 저금리를 이기는 ETF 오늘도 두 가지 상품 추천드렸습니다.